썰리는 질감이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학동역 부근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솔밤 다녀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솔밤은 재작년부터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쉽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가 이번에야 다녀왔습니다. 예약이 얼마나 힘드냐면 키친 테이블로 예약할 때 예약 가는 날짜 찾기를 이용하는데요, 기본 두세 달치가 차 있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인다이닝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기를 엄청 타는데 요즘처럼 불황일 때는 정말 답이 없다. 연말장사야 대목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1월로 넘어가면 당장 내일 예약해도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하물며 연말인데도 당장 내일 저녁 예약이 가능한 곳은 소비자 만족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입소문을 타지 못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밍글스나 솔밤, 익스퀴진 같은 곳은 연말은 고사하고 연초에도 예약이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타닉 가든도 호평을 받고 있죠. 우리 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특정 업장으로 몰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쉽지 않은 가격이지만 그 가격을 상쇄할 만한 특별함은 무엇에서 오는지 오늘은 솔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드로잉룸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식사 장소가 아니라 와인이나 메뉴를 주문하면서 식전 요리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해외 트렌드를 따르는 느낌이죠. 어떤 곳은 3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식사하던데 어떻게 보면 음식 공연을 위한 무대가 고정되지 않고 컨셉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입거리 음식들. 위에는 닭간 페레로 로쉐인데 아래는 머랭을 깔고 위에는 메이플 시럽과 닭간, 아몬드가 올려졌습니다. 아래는 김부각에 전어를 샬롯과 시소, 레몬주스에 버무려냈는데요. 전어라 그랬지? 전어 맛이 안 느껴져. 하나도 안 비리네. 전어가 장가시가 많은데 다 그거 했나 보다. 야, 내가 간 이런 거 싫어하는데 간에 철분 비린내 전혀 없네. 간이라고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소함이 있네. 밤크림 같은데? 밤크림. 이날은 페어링 코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돈페리뇽 2015인데 개인적으로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영빈이라 파워풀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페리뇽은 어린 것보단 충분히 묵힌 것이 맛있거든요. 영빈은 경험적으로 병브리딩 2시간은 돼야 특유의 에스프레소와 너트 향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빈티지마다 제한적이라 대부분 레이블 값으로 먹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많이 하지만 다른 샴페인들과 섞어 놓으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짜릿하지? 따른 지 얼마 된 게 아니라 방금 새로 따왔어. 그래서 기포가 엄청 강해. 두 번째는 캐비어. 아래는 크림치즈를 이용한 소스에 단새우와 딜이 올라간 요리. 저희 PD님은 생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가리비로 대체되었는데요, 캐비어 자체의 짭조름함과 허브오일의 향긋함, 크림 소스의 고소함, 단새우의 단맛이 전부 다 또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펜넬이 들어갔나? 허브가 많이 들어가서 향긋하네. 전어와 닭간으로 시작된 식전 음식은 캐비어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위해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 공간은 저희 와인 셀러이저 룸. 중간에 셀러를 구경하고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고 내부는 답답하지 않은 층고의 모던한 분위기와 오픈 주방이 보입니다. 디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가격은 1인 35만원으로 국내 원스타 중에선 가장 쉽지 않은 가격대인데 예약은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뒤에는 여기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직함과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점이 다른 레스토랑에선 볼 수 없는 광경 같기도 합니다. 처음 나온 한입거리를 제외하면 지금부터 코스 시작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다시마 파우더에 바른 제빵어회를 살짝 저온 조리해서 올렸고 동치미 소스와 청양고추, 블루베리, 코쇼에 절인 배, 모기버섯, 샬롯, 훈연한 송어알이 들어갔습니다. 소스는 배주스와 믹스한 동치미 국물인데 이게 좀 시큼하면서 쿰쿰한 맛이 있어 제빵어 맛을 가린다는 리뷰를 봤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말했는지 이해는 가는데 저는 제빵어회의 기름진 맛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제빵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제철은 부시리와 비슷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에도 지방이 크게 빠지지 않는 제법 맛있는 횟감입니다. 방어류 중에선 2m 이상 크게 자라지만 국내로 유통되는 제빵어는 대부분 양식이고 크기도 방어보단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내 지방도에선 대방어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느끼한 회가 싫으신 분들에겐 적당한 지방 맛과 식감까지 챙길 수 있는 횟감이에요. 이게 동치미의 상큼한 국물과 잘 어울렸고 훈제한 송어알이 보조를 맞추는 등 코스의 시작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이 동치미 국물이 근래 몇 년 동안 먹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야, 이거는 시판 제품의 동치미 국물
도저히 이런 맛이 안 나. 할머니가 담근 동치미 국물 맛이 나는데 시판되는 동치미 국물 가장 큰 불만이 달아. 맞아. 근데 이건 봐봐. 단맛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맛있어. 이런 동치미 육수가 조금 요즘 사람들한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옛날 동치미 스타일이야. 두 번째는 잣소스에 대게살과 한치, 사과, 오이와 함께 버무렸고 연두색은 아보카도 무스, 위에는 대게칩으로 마무리한 음식입니다. 그 옆은 비스크와 폼을 이용해 만든 대게 에그 커스터드. 이건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조합인 게 누가 발라주면 가장 맛있는 대게살과 고소한 잣소스에 한치의 식감과 사과 오이의 상큼함이 딱 상상한 대로 입안에서 느껴졌는데요. 한 입에 사라져버려서 조금 아쉽고 비스크 풍미의 폼에는 컬리플라워 퓨레가 들어갔는데 약간 에그 푸딩 같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떠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게와 함께 마실 두 번째 페어링은 와인이 아닌 감사라는 국산 전통주인데요. 쌀로 빚은 청주입니다. 와인이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는데 마시고 나서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가벼운 누룩향에 효모와 흰 꽃다발을 얹은 느낌인데요. 어쩜 이렇게 술이 우아할까 하는 생각에 좀 전에 마신 동피리뇽은 단번에 잊혀질 정도였죠. 야, 이거 하나 구해다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는데? 깜짝 놀랐네. 와, 이런 청주라면은 꾸덕꾸덕 마시겠다 진짜. 내가 너무 우리나라 술을 좀 나빴네. 가끔 이렇다니까. 저번에 뭐 민그시에서 먹었던 일야 편주인가? 그것도 맛있었거든. 이게 술향 같은. 좋은 술은 딱 맡았을 때 알코올 느낌이 안 나잖아. 대게가 살이 굉장히 보들보들하네. 너무 맛있다. 이런 거는 조금 크게 퍼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세 번째 음식은 이곳의 총괄이신 엄태준 셰프님이 직접 나와 설명해 주시는데요. 다음은 금태입니다. 저희가 발효해서 만든 쌀누룩에 절여 두었다가 준비했고요. 아래쪽에는 갈아놓은 관자와 수세 구운 숙주, 배추입니다. 지금 부어드린 국물은 같은 채소와 미더덕으로 끓여낸 국물인데요. 어만두국을 생각하면서 만든 맛있게 드십시오. 금태는 표준명으로 눈볼대라고 하지요. 부산에선 빨간 고기, 아까무추로 불리는 지방 많은 흰살 생선인데요. 노량진 새벽 도매 시장에서 구매해도 300g짜리 선어 한 마리가 3, 4만 원씩 하는 매우 값비싼 생선입니다. 워낙에 기름이 많고 부드러워서 스시야나 고급 식당에서 선호하는 식재료인데요. 수채 구운 배추와 무에 씹히는 식감이 금태와 상반되면서 아주 잘 어울렸는데 그 와중에 짭조름하면서 훈제향이 나는 국물이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줘서 상당히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는 것과 입에 넣었을 때 느낌은 많이 다른데요. 한 접시의 고소한 기름 맛과 아삭한 식감에 짠맛이 탁 치고 들어오는 그 따뜻한 국물까지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한 디시였습니다. 금태와 매칭한 세 번째 페어링은 브루오뉴 샤도네이로 만든 화이트 와인. 네 번째 음식은 숯불에 구운 통전복, 아래는 갓김치가 섞인 찰보리밥입니다. 전복은 좋은 식감을 위해 7일 동안 마사지한 다음 합자장이라고 홍합을 70시간 이상 달여서 만든 소스를 발라가며 구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제피와 김을 넣어 만든 소스를 발라서 마무리했다는, 이거 얘기만 들어도 이 한 접시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디시였습니다. 굴로 만든 게 굴소스가 있다면 홍합으로 만든 거죠. 이제 합자장이라고. 엄청 때려박고 끓여서 농축된 에키스를 소스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뚜껑을 열면서부터 그 뭔가 향이 확 나더라고. 이게 오, 내가 보기엔 솔밤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맛보다 직관적으로 맛있어. 직관적으로 맛있지. 냄새도 직관적으로 확 나고 대중적으로는 더 선호도가 있겠다. 근데 밸런스도 너무 좋고. 밸런스 너무? 간도 너무 좋고. 식감의 밸런스. 나쁘진 않아. 그걸 제가 솔밤을 찾게 된 이유가 메인 디시 전까지는 대부분 다 해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생선이나 해산물을 잘 쓴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또 새로운 영감을 또 받아야 되고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 요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영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왔는데 역시나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이걸 금방금방 배우고 따라해서 이걸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않겠지? 바로 먹어보니까 음식이 한식이야. 이것저것 가미하긴 했어. 터치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식이야.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에도 지금 60 몇 인가 올라갔잖아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곳을 많이 들린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한식의 세계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리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산물 요리를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인 앞두고 배와 계피로 만든 클렌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혀있는 그릇인 줄은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가금류 메인으로 메추리 가슴살 요리에 트러플이 한 조각 올려졌고 부어주는 것은 젖산 발효한 표고를 이용한 소스. 그 주변은 트러플 무스와 퓨레, 샐러리하고로 만든 퓨레가 가니쉬로 나옵니다. 메추리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속살이 살짝 덜 익은 미디엄 레어 정도인데 날고기 냄새도 안 나고 그렇다고 육향이 진하지도 않아서 버섯 풍미가 나는 소스와 조화가 좋았습니다. 메추리와 같이 마신 페어링은 캘리포니아산 피노누아, 매그넘 사이즈라 따로 작은 디켄터에 담아서 푸어링합니다. 다큰 한우가 육향이 되게 진한데 국내 송아지가 이제 유통이 안 되지만 송아지 고기가 육향이 없거든.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소스 흡수력이 좋아서 그 맛으로 먹는 건데 메추리가 약간 닭의 어린 버전 같아. 연계 중에서도 병아리에 가까운 연계의 닭가슴살의 부드러움 정도? 그게 지금 먹고 있는 이 메추리의 가슴살 같은 느낌. 특유의 육향이 별로 없어. 이거는 소스랑 같이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좋은. 이제 솔밤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테이크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날은 보넨브레드 플러스 꽃등심을 사용했고 지금 이 장면은 고기를 굽고 나서 중심부에 모인 육즙을 균등하게 퍼뜨려서 육즙의 손실을 줄이는 레스팅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왕 레스팅할 거 사과나무 훈연향을 배기 위해서 좀 더 풍미를 올리고 차별한 건데요. 요즘 제가 이 집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요리인인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약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1년 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익혀온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십 번이나 구워가며 완성시켰던 안심 스테이크를 팬프라이로만 이분하게 익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죠? 저 1년에 한두 번은 수산물 유튜브에서 육질의 추억이 되긴 하지만 실은 평소에도 스테이크를 자주 굽고 있거든요. 메인은 앞서 예고한 대로 툭불 한우 꽃등심 구이인데 이런저런 반찬들이 함께 곁들여집니다. 12시 방향부터 잣과 버터에 볶은 우엉 피클이 올려진 떡갈비, 그 옆은 꽁떼치즈에 더덕 생채가 올려졌고 그 옆은 미나리 액젓, 고기 위에는 젖장고추, 풋마늘 장아찌. 이 스테이크는 보시다시피 매우 이분하게 익혀졌는데요. 이게 흑백 요리사를 통해 밈처럼 번져서 저도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지만 이 스테이크는 실제로도 이분하게 익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분하게 익힌다는 뜻은 저 단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심부에서 바깥 부분까지 균일하게 익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히고 적게 익히고 하는 것은 레어, 미디엄, 웰던 같은 익힘과 심부 온도의 문제라면 이분은 스테이크를 굽다 보면 겉표면의 시어링을 강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바깥쪽은 웰던에 가깝고 중심부로 갈수록 레어가 되면서 이게 균등하게 익지 않고 그라데이션층이 생기거든요. 너무 급하게 굽다 보면 속살은 완전히 빨개서 생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좀 더 굽게 되면 순식간에 미디엄 웰던이 되고 이 익힘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 타이밍과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분하게 익힌 스테이크가 마치 실력을 가늠케 하는 족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감이 있죠. 어쨌든 이날 맛본 스테이크는 균일하게 익은 것도 익은 것이지만 저 툭불 한우의 단면을 잘 보시면 저 수많은 마블링이 하나하나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원육을 보지 않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인 게 툭불 꽃등심이라면 마블링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 고기를 어설피 미디엄 레어로 했다가 저 지방들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오히려 맛을 그르칠 수 있었을 텐데 저 지방들을 하나하나 다 녹여내면서도 웰던으로 익히지 않은 절묘한 익힘에 이건 뭐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미나리 액젓은 솔가지를 이용해 적당히 무쳐 먹는데요. 이게 간도 맞춰주고 느끼할 수 있는 지방 맛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써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드럽게 썰리고 안쪽의 단면도 균일하게 익었을 뿐 아니라 육즙이 골고루 퍼져서 썰었을 때 육즙이 흘러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씹었을 때 고기가 품었던 육즙이 쫙 나오면서 촉촉하면서도 감칠맛이 진한 고기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접시에 올려진 이 스테이크의 포션을 좀 보세요. 이게 한입거리로 보이진 않죠. 게다가 잘 구운 떡갈비와 더덕도 곁들이면서 구색을 갖추었잖아요. 이게 메인다운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스테이크와 함께할 페어링은 보르도 우한 뽀무럴 마을의 레드와인, 진한 소스와 터프하게 시어링한 스테이크가 아닌 촉촉한 육즙과 부드럽게 씹히는 맛에 중점을 둔 스타일이라서 레드와인도 까베르네 소비뇽이 아닌 부드러운 메를로 중심의 와인으로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썰리는 질감이 조금 더 많이 굽히거든요. 고기를 미나리 젖장 살짝 피쉬 소스 같이 쿰쿰한 냄새 나는데 전 좋아요. 이건 사이드로 나온 떡갈비인데 떡갈비 맛 좀 맛있네요. 육즙 봐. 전반적으로 불고기 없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저온에서 오랫동안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크까지 먹고 나면 마지막 식사를 위해 젓가락을 고르는데요. 이곳 직원분들이 다양한 나무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든 젓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고르면 이걸로 식사를 하고 집에 갈 때 깨끗이 닦아 선물로 줍니다. 이후로 저는 즐겨 사용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다른 것도 다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모으려면 솔밤을 앞으로 2번은 가야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7번째 음식은 메뉴에 넣는 히든 디쉬로 우엉국수. 위에는 툭불 차돌구이와 참나물, 육수는 우엉을 끓여낸 채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고기가 나오고 탄수화물 요리가 나오는데 또 심심하지 말라고 차돌구이까지 얹어내니까 여기서 딱 포만감이 오더라고요. 맛도 직관적이고 우엉 채수 육수와 참나물이 고기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8번째 음식은 프리 디저트로 사과와 유자, 파인애플, 세이지를 이용한 셔벗. 메인 디저트와 같이 마실 페어링은 그 유명한 카발란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9번째는 메인 디저트로 밤 케이크와 버번 위스키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입니다. 10번째는 차와 4가지 뿌띠뿌르로 마무리. 저는 커피를, PD님은 차를 주문했는데 말린 호박과 루이보스를 차로 즐겨보라며 갖다 주셨습니다. 나가면서 와인 셀러도 구경하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술을 안 드시면 2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엄밀히 말해 이 3시간이 식사 시간이라기보단 처음에 그 드로잉룸부터 시작해 총 12가지의 음식과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음식 공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금액대긴 하지만 디쉬 하나하나가 거르타선이 없었고 안정적인 조리와 맛을 보여준 솔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내 미슐랭 원스타 중 향후 1, 2년 안에 투스타 반열에 오르는 식당이 나온다면 아마 솔밤이 되지 않을까. 레스토랑 측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투스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조금은 받았는데요. 다만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는 인상적이었던 메인 말고도 코스 중간에 이 음식하면 솔밤이 딱 떠오를 만한 시그니처 한두 개가 포진된다면 민거스나 정식당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투스타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